오늘은 주로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자, 오늘은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XY 그래프를 그렸죠. 그죠? XY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 누적 그 정규분포표, 예, 뭐 그런 거 아마 그리는 연습 숙제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XY 선이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선이 하나가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선 그래프에다가 선 화면 하나 띡 그리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적고, 예, 선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XY 그래프에다가 많은 선을 그리려면은, 예, 그린 것과 관련된 연습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거나 하나, 뭐 파일 이름 아무거나 해서 여러분들 규칙에 따라서 하나 엽시다. 예. 그래서 import numpy 해주시고, import, 저는 대문자가 싫어서 이거 제가 그때 이야기했었죠. 요 ngl 뭐 사실 이렇게 as 소문자로 바꾸는 거 뭐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건 그냥 저의 적이입니다. 예, 예, 대문자 치는 게 싫어서,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자, x를 뭐 mp linear space 0, 1, 10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러면 이제 0부터 1까지 10개의 포인트를 가지는 11개로 해, 뭐, 10개 뭐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할 거고, 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은, y는, 예, y는, 배열을 하나 만드세요. 배열을 하나 만드시는데, 어느 크기냐면은, 2,10의 크기를 가지는 배열을 만듭니다. 예, 제 화면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y는 어레이인데, 예, 사이즈가 2,10짜리 배열을 만드시고, 그래서 첫 번째 줄에다가는 y의 첫 번째 행에다가는, 예, sin x를 넣으시고 y의 두 번째 행에다가는 코사인 x를 한번 넣어보시죠. 예, 시간 5분 미만이면 되겠죠? 0, 1 별론가? 0부터 2파이까지로 합시다. 사인하고 코사인 할 거니까 0부터 2파이까지 합시다. mp 파이 하고, 예, 2.0 곱하기 파이 해가지고, 예, y는 지금 사이즈가 2,10짜리 어레이를 만들고, 첫 번째 행에다가는 sin x, 두 번째 행에다가는 코사인 x를 넣어봅시다. 우선 2,10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뭐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예뻤을까요? 주석으로 쳐보겠습니다. first row of y는 sin x고, second row of y는 코사인 z대로. 예. 다 했으면 다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y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mp.mt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하면 배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empty 해도 되고, 뭐 zeros 해도 되고, 뭐 상관없지만 우리는 값을 넣을 거니까. y의 첫 번째 줄에다가, 예, 지금 그러니까 2,n이니까, 예, 첫 번째 줄에다 넣고 싶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y의 0, 이렇게. 예, 이렇게 넣으면은 y의 0번째 행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 되겠죠? 거기는 sin x가 들어갈 거고. y의 1, 땡 하면은 얘는 코사인 x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np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y의 0번째 행위는 sin x가 들어갔고 y의 1번 행위는 코사인 x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예, 그림을 그려봅시다. 뭐 sin x를 그리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죠. sin x 그리는 거. res는 ngl. resources. 예, 선언하면 되고, 처음에 일단 리소스 뭔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을 열어야 되겠죠. ngl.open workstation 화면으로 오늘 02고, 그 다음에 플롯은 ngl.xy workstation에 x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y에 0, 땡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린 거는 속성은 res. 네, 그 다음에 다 했으면 ngl.end 닫아주고. 네, 이거 지난 시간에 사실 똑같이 했었던 거죠. 요거 네 줄은 예, 그러니까 거의 항상 기본입니다. 예, 그림 그려줄 리소스를 선언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 res에다가 뭘 막 이제 적어줬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연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속성을 다 지정해줬으면은 예, 워크스테이션 창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 그림을 그리고 다 했으면 닫아주고. 예, 예, 매번 하던 작업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잘 되었으면은 제가 화면이 그쪽 화면이 공유가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죠. 파이썬 제가 이름을 제로2로 했었죠. 지금 제 그래프 화면이 안 보이죠? 이러면은 그죠? 제 그래프 여전히 지금 제 소스 창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나요? 오케이, 그래프가 보이는군요. 예,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제가. 예,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은데, 예.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죠? 뭐 별 문제 없이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소스 코드만 보이겠죠? 오케이.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제가 창을 여기서 이렇게 전환을 그때그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되고 계시죠? 그죠? 안 되는데 하고 지금은 카메라 켜 있으니까 여러분들 손을 드셔도 됩니다. 네, 안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손을 들으셔도 좋고 채팅창에다 말로 해주셔도 좋고. 자, 여기까지 문제가 있으신 분? empty라인에서 썼던 오류가 뭐냐면은 예, 그 empty에다가 사이즈를 적어줄 때 이렇게 튜플 형태로 적어줘야 되는데 이 괄호를 빼먹고 제가 이렇게 적어준 거라서 났던 오류입니다. 예, 사이즈를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묶어갖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었지만 그 헷갈릴 수 있어요. 생각하면은 MT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였던가 이렇게 하는 거였던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에러 메시지 나면 괄호 치는 거였나 보네. 예, 뭐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y는 여기 그림을 대상을 1로 바꾸면은 이제 코사인 x가 그려질 겁니다. 자, 우리가 라인 두 개를 근데 한꺼번에 그리고 싶다고 칩시다. 예, 라인을 두 개를 XY 그래프에다가 라인 두 개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심플하게 요거를 지워주면 됩니다. 예, 그냥 X하고 Y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라인이 자동적으로 두 개가 그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요 핑글에 XY 안에 들어갈 때 X는
예, 1차원 배열해야 되겠죠? 요 x는 1차원 배열해야 됩니다. 네, 요건 1차원 배열이 되고 요 y는 1차원 배열일 수도 있고 2차원 배열일 수도 있어요. 예, x는 1차원 배열이어야 하고 당연하죠. 이건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니까 예, 데이터 포인트에 꼭 찍히는 x 포인트니까 당연히 요거는 1차원 배열이고 요 y는 1차원일 수도 있고 2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1차원이면 그냥 라인 하나가 될 거고 2차원 배열일 때는 예, 뭐 m, n이겠죠? 크기가 2차원이니까 m, n일 텐데 그 m은 이제 데이터 쉽게 말해서 라인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n은 요 x랑 크기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네, x가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 x가 데이터 점이 20개다라고 하면은 요 y는 가능해서 뭐 4,20이다라고 하면은 라인이 4개짜리 그러니까 라인이 4개 그려질 거고 예, 뒤에 20은 요 x 각각의 x에 대응하는 y 값을 저장하고 있는 값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고 예, 그래프를 그리면 짜자잔 단축키를 외워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래프? 예, 하나는 그러니까 사인 x고 예, 하나는 코사인 x가 그려져 있는 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됩니다. 단축키를 외워야겠어. 어딘가에 단축키가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 아까 그 그래프 2개 선 나오는 것까지 잘 되고 계신가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은 예, 뭐 되게 허전하죠. 그죠? 예, 그 뭐 선이 둘 다 그냥 까만색이고 선도 다 그렇게 생겨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할 건데, 자, 선이 2개면 데이터 포인트가 10개니까 그리고 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예쁘질 않아서 50개로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그래프가 예쁘지가 않네요. 자, 선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선 여러 개를 구별해 주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XY 라인 컬러 지정하는 거 배웠죠? 그죠? XY 라인 컬러 지정하는 거 배웠는데 선이 2개인 경우에는 XY 라인 컬러 2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배열의 형태로 값을 넣어줍니다. 블랙, 레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뭐야 선 두께를 조절할 수 있었죠? 선 두께도 예, 우리 원래 이렇게 했었죠? thickness F라고 했었죠? 근데 선 두께를 바꿔야 될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선 두께를 바꾸고 싶다? 예, 그러니까 2개를 서로 선 두께를 다르게 주고 싶다?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예, 복수형 thicknesses 여기는 F 안 줍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극단적으로 바꿔봐야 좀 티가 나겠죠? 아, 선 두께를 바꿀 일이 있죠. 가령 선 두께를 바꿀 일이 언제가 있냐면은 그 저기 뭐야 데이터 선이 되게 많고 예, 뭐 데이터 선이 그려야 되는 선이 한 200개쯤 되고 거기에 평균을 하나 그린다고 하면은 보통 그 실제 그 개별 데이터들은 되게 얇게 그리고 예, 평균선은 되게 두껍게 그리는 의미가 있는 선이니까 뭐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라면은 예, 선 두께를 바꾸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쉬 패턴 바꾸는 것도 알았었죠? 이렇게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마다 다르게 주고 싶으면 패턴즈 써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사이트 들어가서 이게 어떤 선이 어떤 선이고 이런 거 봤었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렇게 주면은 이게 각각의 선마다 예, 다르게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잘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예, 그냥 제가 하는 걸 구경만 하시면 좀 그렇고 예, 여러분들도 잘 입력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 노트 필기를 지금 보니까 노트 필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 제가 좀 시간을 2배로 드려야 되죠. 예, 노트 필기도 하셔야 되고 예, 그와 동시에 타이핑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뭐 혹은 뭐 저기 할 수는 있는데 그 노트 필기를 나중에 여러분들 소스 코드 정리된 걸 보고 나중에 노트 필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2배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노트 필기를 정리하실 분 정리하시고 예, 타이핑하실 분 타이핑하시고 그래서 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까 그래서 블랙하고 예, 순서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블랙하고 예, 레드로 주어졌고 선 두께가 3이고 이건 1이고 예, 0 실선이고 예, 14 파선이고 예, 이렇게 선이 여러 개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선 두 개인 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지금 연습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좀 아까 그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프를 보면 요 그래프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요 그래프에서 고쳤으면 하는 점이 뭐가 있으세요, 혹시? 고쳤으면 하는 점. 이 그래프를 쓱 봤더니, 아, 이거 좀 별론데? 라고 그쵸,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한 번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x의 최대값이 2파이죠. 그러니까 6.28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얘는 지금 x축 범위가 1씩 돼 있어서 7까지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별로 안 예쁘죠?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 좀 안 예뻐 보이죠? 네. 제가 주수를 넣고 있는 겁니다. 안 예쁘죠? 안 예뻐 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우리가 지금 요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x축하고 y축의 범위를 조금 조정해서 얘가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꽉 차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네, x축을 실제로 6.28까지 줄이려고 합니다. 네, 자,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RES에 걔네들은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TR이라는 곳에 묶여 있어요. 네, TR이라는 곳에 묶여 있고요. 그 여러분들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시죠. 네, TR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묶여 있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X값, Y값 그 축에 보이는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실제 여러분들이 그 보이는 그 화면에 X값, X의 최소값, 최대값, Y의 최소값, 최대값 등을 정하는 옵션들이 TR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X축, Y축 그 값들, X축, Y축의 그 범위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조금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여러분들 그래프 보이는 그 네모 화면, 그죠?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 네모, 거기에 스케일을 거기에 안에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로 거기에 그 쓰여지게 될 숫자도 다르게 되겠죠. 그죠? 그거랑 다른 이야기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네모 그래프의 네모 영역에 x의 최소값, 최대값, y의 최소값, 최대값을 각각 얼마로 할 것이냐를 지정해 주는 옵션과 또 하나는 실제로 그 네모에
x 값에다가 그 라벨을 어떻게 적어줄 것이냐. 예,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이 0부터 6까지라고 하더라도 0, 1, 2, 3, 4, 5, 6이라고 적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0, 2, 4, 6이라고 적어줄 수도 있고, 혹은 뭐 0, 3, 6이라고 적어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그 실제로 마크를 적어주는 것과 그 네모 그래프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 조금 다르죠. 예, 지금 요 TR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 네모 영역의 범위를 정하는 옵션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되게 복잡한 그래프들도 그리게 될 건데 거기 뭐 복잡한 그래프들이 뭐 가령 Y축을 혹은 X축을 우리가 뭐 로그 스케일로 바꾼다든지 예,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Y축을 여러분들이 그라즈를 배울 때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예, Y축을 뭐 압력 고도로 하겠다고 하면은 예, 압력 고도로 하면은 그 저기 뭐야 Y축을 이렇게 리버스 시켜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Y축 그래프를 그릴 때 작은 값이 밑에 내려오고 큰 값이 위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압력을 만약에 Y축 그 베리어블로 하게 되면은 큰 값이 밑에 내려오고 1000헥토파스칼이 밑에 있고 아니면 10헥토파스칼이 위에 있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뒤바꿔주는 옵션들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TR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TR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모 영역의 X값, Y값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줄 건지 예, 그 다음에 걔네가 일반적인 그냥 노멀 스케일인지 로그 스케일인지 그 다음에 그냥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뒤바꿔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그려질지 예, 등을 정하는 옵션이 여기 TR에 적혀져 있습니다. TR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들어가셔서 예, TR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TR에 제일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해요. TR의 X값을 예, 미니멈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예, X축의 미니멈의 예, 미니멈 값, 근데 이제 F겠죠? 값으로 끝나니까 0.0. 이렇게 요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X 대문자고 민의 M자 대문자고 예, F 대문자입니다. 자, 이렇게 요거 한 줄만 보면 사실 요거 한 줄만 보면 나머지 것들 전부 다 어떻게 할 건지 보이지 않으세요? 예, x의 최대값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뻔히 보이지 않나요? 민이 아니라 맥스겠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0 곱하기 파이를 적어주면 되겠죠. 내친 김에 y값도 좀 고쳐봅시다. tr, y, min f는 예, 마이너스 1.0 y의 max는 1.0 예, 이러면은 그 네모의 영역에 예, x값, y값의 각각 최대 최소가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 되셨나요? 다 되신 분들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원하는 대로 잘 그려지는가? 네. 이렇게 나오면 잘 그려진 겁니다. x가 실제로 지금 0에서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 눈금과 관련돼서는 지금 바뀐 게 없죠. 지금 보니까 눈금과 관련돼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예. 1, 2, 3 아까처럼 일간격으로 찍혀 있고 다만 그 끝이 지금 예, 저희가 아까 지정해 준 대로 6.28에서 예, 끊어져 있게 되고 y값도 아까 뭐 0.4 간격으로 되어 있었죠. 그걸 이제 그거는 지금 눈금이 써져 있는 건 바뀌지 않는데 다만 예, 최대 최소가 각각 1하고 예, 마이너스 1까지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잘 그려지시나요? 예.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잘 안 나오시는 분? 다 잘 되고 있는 거죠? 다시 소스를 보여드려야 하나요? 야,
혹시 소스를 추가 쓰셔야 되는 분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타이틀 넣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 저기 뭐야, ti, x, axis, 스트링은 스트롱이래. 스트링은 뭐 x 이런 게 쓸 거고 res에 ti, y, axis, 스트링은 y 뭐 이런 거 넣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잘 했으니까 익숙해지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쳐볼까요? main string은 sin and cosine 뭐 익숙해지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main position은 left, center left 뭐 이런 건 이제 숨도 안 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그렇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약간 들이면 좋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저만의 버릇이기도 한데 옵션을 이렇게 약간 정렬하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XY는 XY끼리, TI는 TI끼리, TR은 TR끼리 이렇게 정렬해주는 제가 버릇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보면은 뭐 되게 간단한 그래프 그리는데도 지금 옵션이 벌써 몇 개? 3개, 5개, 4개니까 벌써 옵션이 12개가 들어갔잖아요. 이거보다 그래프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그러면은 막 쓸 수 없이 많아지겠죠. 옵션이 한 화면 막 가득 차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옵션이 막 그렇게 뒤죽박죽 섞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고칠 때도 조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버릇이기도 한데 뭐 여러분들 스스로의 버릇을 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조금 효율적으로 소스 코드를 옵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 핑글은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정리하고 뭐 마지막에 짠 하고 그림 나오는 것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핑글의 한 7, 80%는 뭘 배우는 거냐면은 이 옵션들을 내가 어떻게 주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배우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매만져야 내가 원하는 예쁜 그래프가 나올 것인가를 연습하는 게 거의 다거든요. 때문에 이게 되게 많아져요, 실제로. 이 옵션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면 가득 옵션으로 가득 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잘 렌즈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방법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혹은 그리고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정렬할 수 있는 법을 좀 개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합니다. XY 따로, TI 따로, TR 따로 이렇게 접두어별로 구별을 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바꾸고 싶은 거는 X축 아까 그래프 모양에서 X축 값을 보면은 그러니까 0, 1, 2, 3, 4, 5, 6 이렇게 가죠. 우리는 근데 지금 6, 뭐 이렇게 파이 단위로 가고 있는데 2분의 파이, 뭐 파이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그 1, 2, 3, 4, 5, 6으로 가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좀 썩 그런 것 같죠? 그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찍히는 그 숫자들의 값을 조금 바꾸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TR은 실제로 그 네모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 네모 박스의 최대 최소 범위를 결정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거기 밑에다가 이제 실제로 숫자를 적어줄 때 그 숫자를 뭐 어떤 간격으로 적어줄 건지 뭐 값을 어디다 적어줄 건지 기타 등등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우선 x값과 관련된 거를 하려면은 TM으로 시작합니다. 그거는 틱 마크의 약자입니다. 틱 마크의 약자고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XY는 XY 그래프고 누가 봐도 알겠지만 TI는 타이틀이고 TR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TM은 아마 틱 마크로 되어 있을 겁니다. TM 그 다음에 XB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X축인데 X축이 사실은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X축 밑에, 그 박스 밑에 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박스 맨 윗선도 X값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예, X값을 생각해보면은 밑선이 있고 윗선이 있잖아요. 예, 밑선과 관련된 옵션이 XB에 걸립니다. 그럼 참고로 윗선과 관련된 거는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요? XT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건 탑입니다. 예, 이거는 그 윗선에 걸리는 값들을 바꿔주는 옵션일 거고, 지금 우리는 어쨌든 근데 지금 밑에다가 값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 보면 대부분 다 X축 밑에 선들이죠. 예, XB.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드를 먼저 지정해 줍니다. 예, 모드입니다. 대문자 M이고 뒤에 소문자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오토매틱으로 돼 있어요. 기본 옵션은 오토매틱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핑글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걸리게 바꿔주는 건데, 얘를 내가 맘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써주고 싶다라고 할 때 explicit라고 적어줍니다. explicit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explicit라고 적어주면은 뭘 뒤에다가 관련된 옵션이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디다가 라벨을 적어줄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값으로 라벨을 적어줄 건지를 정합니다. value라고 적어줍니다. 어디다가 값을 적어주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파이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볼까요? 파이 나누기 2, 파이, 2파이까지 갈 거니까 파이 곱하기 3 나누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x값이 얼마인데다가 라벨을 적어줄까라는 뜻입니다. x값이 얼마인데다가 라벨을 적어줄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xb sorry 뒤에다가 s 쳐야 돼요. values tmxb label 라벨 레이블 대문자 L 이거는 어떤 값을 써줄 건지 각각에 대응하는 이 값에다가 어떤 거를 써줄 건지 를 적어주는 겁니다. 뭐 일단 잘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줄까요? 파이 0.5 곱하기 파이 뭐 이렇게 할까요? 안 예쁘지만 좀 이따 예쁘게 하는 법을 연습해 보려고 해요. 1.5 곱하기 파이 2.0 곱하기 파이 이렇게 적어줍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TMXB 모드를 explicit로 가면은 천천히 틱마크예요. TM이니까 틱마크입니다. X축 bottom 그러니까 X축 밑에 선에 쓰여질 틱마크를 내가 explicit하게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거다라는 뜻이에요.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거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 X축의 bottom 밑에 선에 찍힐 틱마크를 value 어느 값에 해당하는 X값에다가 어떤 X값에다가 내가 틱마크를 써줄 거냐면은 요 X가 요 값이 될 때마다 마크를 달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TMXB 레이블은 어떤 마크를 달 건데 라벨을 어떤 마크를 달 건데 어떤 라벨을 달 건데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위에랑 아래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위에랑 아래는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될 겁니다. 0 그리고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는 0.5파이
그다음에 파이에다가는 파이로 적어줄 거고, 1.5파이는 1.5파이로, 2파이는 2파이로 이렇게 적어줄 거야. 라고 해주면, 그리고 실행하면, 여러분들도 잘 되셨으면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X축에 지금 찍히는 선이 바뀌었죠? 0, 0.5, 1, 1.5, 2. 우리가 딱 원했던 포인트에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만 지금 라벨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잘 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나는 이 그래프 모양이 안 나오는 걸? 이라고 하시는 분? 다 나오고 계시죠? 지금? 네.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냥 열심히 뭐 이렇게 네. 코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mxb values, tmxb labels. 잘 되셨나요? 자,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는데 요거 잠깐 주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모양이 생각이 안 날 테니까 아까 어떻게 됐었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원래 Alt Shift S, Alt Shift S. 아이고, 안 되네. 자, 아까 원래 그래프가 이랬습니다. 그 X축 지정하기 전에. 보면은 지금 자세히 한번 꼼꼼히 한번 봅시다. 0에서 1, 2 간격이 돼 있었고, 사이에 보면은 요 4개의 마이너 선들이 있었죠, 보면은. 그죠? 이것도 사실 얘가 알아서 단 겁니다. 그냥 나는 지정해주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단 거였어요. 0, 1, 2, 3, 4, 5, 6 이렇게 1간격으로 돼 있었고, 그것도 숫자도 알아서 1, 2가 아니라 1.0, 2.0, 3.0 이런 식으로 달려져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붙기를 요 긴 선, 라벨이 달려있는 요 긴 선은 메이저라고 부릅니다. 요게 메이저고요. 메이저하고 메이저 사이에 있는 길이 짧은 거, 요거는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마이너 틱마크고 요거는 메이저 틱마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XB에 해당하는 곳들이고 여기가 XB고 여기가 XT입니다. 그죠? X축 버텀, X축 탑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X축 탑은 지금 라벨은 안 적혀 있고 라벨은 없이 근데 메이저하고 마이너의 간격 그 자체는 여기랑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죠? X축 바텀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게 디폴트입니다. 기본 값이었고요. 그런데 예, 요거를 살려주면 XB 모드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주고 밸류를 이렇게 주고 라벨을 이렇게 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죠. 여러분들 똑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X축이 지금 중간에 있던 지금 마이너 라벨들이 그러니까 마이너 그 틱들이 다 없어졌죠. 그죠? 마이너 틱들이 다 없어졌고 메이저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찍혀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나는
예, X축 탑과 관련된 XT와 관련된 옵션을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예, 보니까 지금 얘도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예, 기본적으로 XT는 그래서 내가 별다로 XT를 따로 주지 않는 한 예, XB를 따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예, XB에서 라벨만 없애고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게 기본적인 옵션이고요. 예, 물론 따로 줄 수 있습니다. 예, XT만 따로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하랴 타이핑하랴 바쁘죠? 예,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예, 내가 원하는 값에다가 원하는 라벨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요 처음 세 줄은 뭐냐면은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에다가 아주 약간 확장해서 예, 선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옵션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예, 그 선이 하나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예, 선이 여러 개 있을 때 예, 복수의 선에 있을 때는 옵션을 뭐 별거 아닙니다. 그 이름을 다 복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컬러즈, 예, 시크니시스, 패턴즈 하고서는 이렇게 예, 그 뭐야 파이썬의 어레이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예,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다섯 줄은 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에요. 예, 아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 참 치사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가르쳐 주고서는 익숙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예, 치사하다는 소리가 좀 아까 했어요. 예, 아까 마이크가 꺼졌을 때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그대로 반복하면은 예, 그 한 번 가르쳐 주고 익숙해지라는 요구를 보통 해요. 예, 되게 웃기는 요구인데 어떻게 한 번 배우고 어떻게 익숙해지겠어요? 근데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걸 똑같은 걸 2, 30번 연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한두 번 해주면 한두 번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아 저거 전에 했었던 건데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예, 나중에 또 하면 되지라는 시간이 물론 있겠지만 예, 그때 되면은 또 예, 딴 것도 배우고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건 잘하죠? 또 이렇게 또 물어볼 거기 때문에 한번 배울 때 조금 빨리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X축, Y축 제목 달고 예, 메인 그래프에 제목 달고 왼쪽으로 보내는 옵션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예, 중점적으로 배운 거는 사실 요거밖에 안 됩니다. 예, X축, Y축에 각각 그 예, 네모 박스에 X값, Y값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 요거 배웠고 그 다음에 X축 버텀에 그 들어가는 라벨들 예, 이렇게 하는 거 배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요거는 제가 지금 사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봤으면 저도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핑글로 바뀐 거잖아요. 원래 NCL에서 그리스 문자를 넣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쉬는 시간에 해봤어야 되는데 못 해봐서 요렇게 바꾸고 되면은 잘 되는 거야 라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데 오케이 된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NCL에서 알파벳 이외에 다른 문자를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알파벳 이외에 다른 문자를 넣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나 알파벳 이외에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그 글꼴을 바꾸는 거거든요. NCL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글꼴을 바꾸는 겁니다. 그 마치 그 여러분들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서 특정 부분에 이렇게 글꼴을 바꿀 수 있죠. 뭐 나눔 고딕 그러겠다가 무슨 뭐 HY 신명조로 했다가 글꼴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NCL에서도 핑글에서도 글꼴을 바꿔줄 수 있는데 NCL에서는 그 글꼴을 바꿔주는 기능을 어떻게 쓰냐면은 글꼴마다 실제로 거기에 찍히는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찍히는 모양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넣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옛날부터 이렇게 뭐 윈도우나 이런 걸 사용했던 사람들은 뭐 그거 아실 텐데, 아, 이게 그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그 예를 들면은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은 막 뭐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거 혹은 뭐 특수 문자 같은 거 뜨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아시나요? 예. 알면 옛날 사람이라던데. 알면 옛날 사람이라도 그거를 요새는 그렇게들 안 써가지고, 예, 요즘에는 그런 걸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면 옛날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어 글꼴로 바꾸는 게, 그리스어가 나오도록 글꼴을 바꾸는 게 F33이에요. 예, 폰트의 약자고, 예, 33번 글꼴로 바꾸는 겁니다. 예, 33번 글꼴로 바꾸고, 이 F33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글꼴을 바꾸어라 라는 뜻이니까 얘가 실제로 화면에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F33 그 자체는 내가 글꼴을, 기존의 글꼴이 일단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33번 글꼴로 바꿔 라는 뜻인 거니까 이거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나오면 안 되는 글자인 거죠. 그런 것들은 양옆을 이렇게 물결표로 감싸줍니다. 물결, 그러니까 F33 물결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F33이라는 게 실제로 내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싶은 글자가 아니라, 예, 글꼴을 바꾸라는 특수한 명령어야 라는 뜻인 겁니다. F33이라면 그리고 33번이 그 그리스어 글꼴이에요. 예, 그리고 글꼴이 바뀐 상태에서 P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P가 그리스어 파이예요. 그러니까 F33번 글꼴에서 P는 파이로 써집니다. 이게 지금 그 웹 화면에 떠야 되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설치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예. 그 여러분들 그 지금 곧 NCL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예.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 그게 뭐 익스플로러든 뭐 크롬이든 브라우저를 한번 여시고, 거기에 www.ncl.ucar.edu 창을 한번 열어보시죠. www 그 뭐야 창 제가 세 개 즐겨찾기 해놓은 거 있었죠? NCL 웹사이트랑 핑글 웹사이트랑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김조한 교수님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그 NCL 튜터 사이트, 그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그 NCL 사이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www.ncl.ucar.edu에 어떤 화면이냐면 파퓰러 링크 거기 밑에 보면은 컬러 테이블을 한번 아니 뭐 컬러래 폰트 테이블을 한번 클릭해 봅시다. 네, 다 되셨나요? 파퓰러 링크에 네, 파퓰러 링크의 폰트 테이블 다 되셨나요? 끄덕끄덕 잘 열리나요? 오케이, 끄덕끄덕. 네, 거기 보면 쭉 이렇게 폰트 나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중에서 그래서 그 옆에 숫자 보면은 33번이 그릭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릭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글꼴로 바꿨을 때 대표적인 문자들이 거기에 나열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33번이라고 있어요. 그 그릭을 한번 클릭해 보시죠. 그릭을 클릭해 보면은 예, 폰트 33 그릭하고 예, 테이블이 하나 커다란 게 뜰 겁니다. 그죠? 잘 확인이 되시나요? 잘 되고 계신가요? 김태민 잘 나오고 있나요? 제가 말하고 있는 제가 말한 테이블이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들어가는 중입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예, 폰트 33 그릭하고 예, 그 폰트 33으로 바꾸었을 때 거기 보면은 그뭐 왼쪽 상단에 보면은 조그마한 글자들이 있고, 그 중앙 부분에 보면 이제 엄청 큰 글꼴 그 모양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글자를 입력했을 때 실제로 중앙에 있는 글자가 보일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폰트를 33번으로 지정하면은 예, 폰트 33번을 지정하고 왼쪽 상단에 있는 그 모양을 왼쪽 상단에 있는 글자를 입력하면 실제로 그 중앙에 크게 인쇄되어 있는 그 글자가 화면에 나타날 거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은 소문자 P가 우리가 원하는 파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없나 또 물어볼까? 이준영 잘 보이나요? 잘 보인다고 끄덕끄덕한 건가요? 오케이, 끄덕끄덕하고 있고. 황다연 잘 나오나요? 지금 그 화면이?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쓰려면은 그리스어 33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소문자 P를 쓰면 되겠죠. 이제 다시 그 채팅이래. 그 터미널 창으로 들어갑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예, 글꼴을 33번 글꼴로 바꿔주고 예, 그 다음에 P를 써주면 이게 파이가 써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글꼴로 돌아와야 되겠죠? 예, 원래 글꼴은 요거는 이제 뭐 외워두는 수밖에 없겠죠. 원래 글꼴이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죠. 예, 원래 글꼴은 21번입니다. 예, 거기 글꼴 테이블에 21번이 뭐냐면은 헬베티카가 기본일 건데, 예, 헬베티카 볼드 말고 헬베티카가 기본인데, 예, 기본적으로 다른 일이 없다면은 요 핑글의 기본 그랩 폰트는 예, 21번 헬베티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F21 적어주고 이것도 양 끝에 물결로 해주면 됩니다. 양 끝에 물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보통 버릇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F3, 이게 그냥 버릇이에요. 제 버릇인데 F33 바꿔주고 P 적어주고 다시 글꼴 이렇게 바꿔 물결 적기 전에. 그 다음에 F33을 찾아서 물결 넣어주고 F21 찾아서 물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아마 조금 덜 헷갈리게 입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나중에 막 내가 물결을 넣는지 안 넣는지 막 이런 거 헷갈리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것들도 바꿔줄 수 있겠죠? 예. F33P 다 바꿔보실까요? 3P 나누기 2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0.5라고 썼나? 여긴 0.5라고 썼구나. 그러면 나누기 2라고 쓰자. 이게 좀 더 예뻐 보이니까. F33P고 F21 돌아오고 F33, F21에 물결 주고 2파인데 그거고 F21 다시 물결 주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잘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그 X축 라벨을 한번 바꿔보시죠, 여러분들도. 오른쪽 잘린 부분, 생각해보면, 채워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보여줘도? 예, 이 P 적어놓은 다음에, 예, P 앞에다가 F33 적어주면은 1.58, 뭐, 사실 상관없어요. 예, 김동현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상관없다입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문지혜 학생의 질문의 답은, 그냥 안 보여줘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가 답이고. 다 잘 되시나요? X축 라벨이 다 이렇게 다 바뀌시나요, 잘?
난 안 된다. 한 명 찍어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꼭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숫자 어디다가 F를 붙여야 되나요? 라면은 다시 한번 코드를 보여드릴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요 첫 번째 것만 예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걸 예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파이 나누기 2라는 글자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파이 나누기 2라는 글자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파이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 요 p의 글꼴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p 시작하기 전에 다른 글꼴로 이렇게 앞에다가 p 붙여주고 요 다음부터는 다시 또 원래 글꼴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p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글꼴로 F21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F33, F21은 실제로 텍스트가 아니고 글꼴을 바꾸어줘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양 옆을 이렇게 물결로 열고 닫고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홍다현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3파이는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분의 3파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 보면은, 제 커서가 가리키는 것 보이시죠?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딱 한눈에 봐서, 어머, 저게 어딜 봐서 2분의 3파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쓱 봐도 2분의 3파이는 잘 모르겠고, 저렇게 써야 2분의 3파이가 써진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되게 그렇죠. 이게 별로 안 예쁘죠. 그래가지고 그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2분의 3 파일을 쓰는 걸 다시 보여드리면은 쓰고 싶은 형태를 먼저 이렇게 쓰고 요 P를 그리스어로 바꿔주는 거니까 F33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넣을 거니까 F21 그 다음에 F33 양쪽에 그리고 F21 양쪽에 물결 요 순서대로 하면은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진 않겠지만 이렇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 파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진희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죠. 이 파일을 쓰고 싶으면 이 P를 썼겠죠. 근데 P 앞에 F33 뒤에 F21 적어준 다음에 F33과 F21은 양 끝에 물결 표시 이렇게 달아주면은 그리스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쓸 일이 의외로 많아요. 뭐 에타니, 뭐 알파니, 뭐 종종 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두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자, Y축은 아까 Y축은 모양을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X축은 이제 우리가 좀 원하는 형태로 됐고, 물론 이렇게 마이너 라벨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요거 넣을 수 있는데 좀 이따 넣기로 하고 Y축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게 좀 그렇죠. 그죠? 딱 요 끝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끝나면 좀 더 예쁜데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가 여기가 각각 왜냐면 요 그래프 영역의 최대 최소가 얼마인지를 아는 게 중요할 텐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기가 얼마인지는 이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확히 보려면은 여기 0.0이고 0.4인데 이게 중간에 3개가 있으니까 눈금 하나당 0.1이란 말이죠. 그 마이너스 0.8에서 2칸 내려갔으니까 아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건 지금 왜냐면 내가 그렸으니까 금방 알지 남이 그린 그래프를 가지고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내려면은 이게 귀찮은 작업이죠. 사실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가 얼마냐는 걸 아는 정보는 되게 중요한데 이 최대 최소 정보를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는 사실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실 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3학년이니까 이제 3학년 2학기 때부터 뭐
졸업 논문을 준비하시겠죠? 그럴 겁니다. 뭐 이제 그래프도 열심히 그리시고 그럴 텐데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 네모 영역이 있을 때 요 네모 영역에 최대하고 별일이 없다면 다른 별일이 없다면 최대하고 최소가 이렇게 값이 있는 게 좋아요. 예, 지금처럼 예, 마이너스 1, Y축 값을 예로 들면은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이거를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알아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게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게 더 좋은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면 좀 골치 아파요. 예, 얘가 그렇게 안 되도록 한번 조정해 봅시다.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써주면 될 텐데 익스플리시트하게 써주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썩 뭐 아닐 수도 있으면 익스플리시트하게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주냐면 이번에는 TM YL입니다. 네, Y축이고 레프트죠? 그죠? Y축은 바텀 탑이 아니죠? 그죠? 생각해보면 Y축은 레프트 라이트죠? 네, 그러니까 YL로 시작합니다. 네, YL 모드를 어떻게 주냐면은 네, 익스플리시트로 안 주고 기본은 오토매틱입니다. 기본은 오토매틱인데 익스플리시트는 지금 이렇게 값이 얼마고 그 값에다가 내가 뭐라고 써줄 거야. 이거는 그리스어를 쓰니까 사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총 사실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오토매틱, 그 다음에는 매뉴얼, 그 다음엔 익스플리시트. 매뉴얼 모드로 적어주면 뭘 적어주냐면은 시작값과 끝나는 값을 적어줍니다. 시작값, 끝나는 값, 그 다음에 간격. 요 세 가지 값을 적어줍니다. tm, 그래서 시작하는 값, 틱, 예, 틱이고, 그 다음에 start라고 적어줍니다. 값이니까 f. 시작하는 값을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이거 tm, yl, 틱. 예, 우린 지금 그 값을 우리가 틱이라고 했었죠? 틱, and 끝나는 값 f는 1.0. 마이너스 1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tm, yl, 스페이싱. 간격이 맞나? 틱이 붙었던 것 같아. f가 안 붙었던 것 같아. 스페이싱은 0.5로 이렇게 줍시다. 잠시만요. 틱 스페이싱에 F가 붙었었나 안 붙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찾아보겠습니다. 틱 스페이싱에 F가 붙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F 붙는 게 맞구나. 네, F 붙는 게 맞습니다. F 붙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등호 라인을 맞추는 거는 저의 집착입니다. 코드를 예쁘게 보이기 위한 꼭 굳이 여러분들 안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의 집착일 뿐입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그래프 잘 그려지시나요? 맞게 그려졌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오시나요? 끄덕끄덕. 아무나 한 명 찍어서 물어볼까? 임주현, 잘 되고 계신가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박진호 학생도 대답해 주셨고.
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예, 원하는 형태로 됐죠. 예, 요 맨 밑에가 예, 마이너스 1, 예, 끝에 1.0까지 0.5 간격으로 됐죠. 그죠? 예,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예, 간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요 그래프를 보고 뭔가 하나 이상한데? 가 하나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지금 Y축 여기를 바꿨어요. 뭔가 하나 이상한데? 그죠? 마이너틱이 자동으로 찍혔는데 마이너틱이 원래 자동으로 찍혀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로 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틱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근데 아까도 마이너틱이 3개였었죠. 그죠? 0.4 간격일 때. 마이너틱이 3개인 건 별로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도 지금 여전히 보면 마이너틱이 3개죠. 이건 근데 안 예쁘죠? 0.5 간격일 때 3개는 별로 안 예쁘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간격이 4개가 되니까 하나당 0.12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간격당 0.125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차라리 그냥 가운데 하나를 찍든가 아니면은 보기 편하게 4개를 찍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참고로 예, 참고로 이건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은 이게 마이너틱이 중요한 경우가 있고 사실 안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요 값이 아까 0.125에 지금 마이너틱이 찍혔단 말이죠. 혹은 우리가 바꾸면은 0.1, 그러니까 0.1 간격으로 찍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점 4개 찍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0.1, 0.2, 0.3, 0.4, 0.5에 찍히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요 그래프에서 중요한가? 라고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마이너틱을 찍었을 때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저 마이너틱이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그래프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예, 마이너틱 있으나 없으나 이거 뭐 값을 정밀하게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는. 사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마이너틱을 보여주어 Y축에서도 X축에서 마찬가지고 마이너틱을 보여주어야 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Y축에 그래 좀 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디테일한 정보를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보를 빼는 스타일을 선호하고, 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 되는데, 예, 여기 기왕에 여기는 지금 다 없어진 거 봤으니까 저기다가는 간격에 맞춰서 대신 넣는 거를 봅시다. 얍.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res tm yl 그러니까 y축 지금 왼쪽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minor per major 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를 적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해석기 쉽죠? 예. 마이너 퍼 메이저니까 메이저 간격당 마이너 눈금을 몇 개를 찍을 거냐? 뭐 이런 거죠. 예. 4개를 적어주면은 0.5 간격을 4개로 눈금을 찍어주면은 이제 간격이 5개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0.1 간격의 마이너 눈금 가리키는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잘 되시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됐죠? 그래서 예. 하나, 둘, 셋, 넷 간격으로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한 눈금이 0.1 간격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죠. 0.1, 0.2, 0.3, 0.4, 0.5가 될 테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어쨌든 그 그래프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딱 보는 사람들이 얼른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했지만 요 네모 박스에 최소와 최대가 정확하게 찍혀 있고
이런 보조 눈금들이 필요 없다면 안 찍겠지만 찍는다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찍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디테일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이제 5분 정도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딴 걸 하나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간단한 걸 합시다. 요 그래프는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죠. 그죠? 정사각형이죠. 근데 이거를 가로 세로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특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린 사인, 코사인 그래프 보면 항상 이렇게 보통 가로가 길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가로가 길게 나왔었죠. 이렇게 정사각형에다 사인, 코사인 그린 거 되게 어색하지 않나요? 이런 거 사실 잘 안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인지 보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항상 보면은 정사각형 그래프가 그게 좋아서 그게 그릴 때가 있고, 가로가 긴 형태가 좋을 때가 있고, 세로가 긴 형태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춰서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조정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res vp라고 적어줍니다. 이게 뷰 포인트의 약자일 겁니다. width 뭐 0.6 vp width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height겠죠? 0.4 끝에 f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면이 맞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가로가 길어졌죠? 위스를 0. 그러니까 폭 너비를 0.6으로 주고 높이를 0.4로 줬으니까 당연히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세로 비율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인, 코사인 그래프 아닌가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 그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냥 그 남들이 지금까지 그렸던 그래프가 그냥 막 그린 그래프가 아닙니다, 보면은. 이렇게 요 정도까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오늘의 배운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그거 안 보여줬네.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건데,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뭐야. 지금, 그 틱마크를 다는 게 지금 익스플리시트하게 달 수 있었고, 매뉴얼하게 달 수 있는데, 지금 매뉴얼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 명시해 주는 건 아닌 거고, 시작과 끝과 그 다음에 간격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그런 형태죠. 지금 y 값은 그렇게 했고, x 값은 아예 어느 값에다가 어떠하게 적어주렴이라고 해준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그럼 마이너 틱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는 이게 안 먹혀요. 마이너 퍼 메이저가 여기는 안 먹힙니다. 익스플리시트 할 때는 마이너 퍼 메이저가 안 먹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 밸류즈를 이렇게 얘는 이것도 익스플리시트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마이너 틱이 찍힐 때 꽃의 값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가령 요 0.5 사이에다 적어줄 테니까 0.25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0.75 파이 곱하기 1.25 파이 곱하기 1.75 라고 적어주고 런을 해주면 그래프 잠깐 보여드려도 되죠? 요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마이너 틱이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되겠지만 위에 지금 XT는 내가 별다로 옵션을 익스플리트하게 주지 않으면 XB를 따라가고요. 여기는 YR일 텐데 YR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별다로 옵션을 주지 않으면 예, 얘를 이렇게 따라가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코드를 다시 보여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야. 자, 오늘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그 터미널에도 이런 비슷한 게 써 있을 겁니다. 어느덧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한 페이지 거의 가득 차 있게 옵션들이 주룩 적혀 있죠. 예,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핑글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요라고 할 때는 사실 그림 그리는 그 자체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 그림을 근데 내가 예뻐 보이게 그렇게 모양을 다듬는 게 사실 일이에요. 예, 그게 처음부터까지 한 7, 80%를 차지하는 일이고요. 예, 보면은 순서대로 볼까요? 처음에 지금 XY의 그 폭과 높이를 조정하는 그 네모 상자의 폭과 높이를 조정하는 옵션을 이렇게 줄 수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그 선을 그릴 때 선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지정해 주는지, 그 다음에 요거 5줄은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이고, 예, 그 다음에 그 네모 박스의 최대값, 최소값, 각각 x축, y축의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그 틱이 찍히는 곳, 예, 틱이 찍히는 곳과 그곳의 라벨을 어떻게 지정해 줄 것인가, 예, 익스플리시트하게 예, 모든 값들을 내가 일일이 지정해 줄 수 있고, 근데 이러면 약간 뭐 피곤해질 수 있죠. 다 내가 써줘야 되니까. 예, 그렇지 않고 예, 뭐 기본 옵션 오토매틱이 마음에 들면 그냥 그것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뭐 당연히 고치고 싶은 경우가 생길 테니까. 예, 그다음에 매뉴얼하게 주고 싶을 때는 시작, 끝, 그다음에 간격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마이너 틱을 찍을 경우에는 예, 한 메이저당 마이너를 몇 개 찍을지 이렇게 숫자로 매뉴얼 모드일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오토매틱일 때는 이 모든 값을 지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 익스플리시트 할 때는 예, 어디에 찍힐 건지, 어떤 값을 쓸 건지, 그 다음에 마이너는 어디다가 찍을 건지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면은 예, 요거가 신나게 다 그림 그리는 옵션들만 배운 거고 예,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주 간단하죠. 창을 열어서 그림 그려라 라는 거니까 간단하게 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숙제가 없고요. 예, 우리 목요일 날 숙제가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래서 XY 그래프는 이제 거의 다 할 만큼 한 것 같고, 왜냐면 XY 라인 여러 개 그리는 것도 했고, 뭐 옵션 주는 거 열심히 연습해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컨투어 그림을 그리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그럴 일이 많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